이번 세션 마지막 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교수님이시고요. 이민구 교수님께서는 현재 코리안 저널 피지올로지 앤 파마콜로지 에디터인 치프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그 네이처, 셀 등의 아주 유수한 논문을 발표하신 바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 좁은 의미의 의사과학자 양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여하신 이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구 교수님께서 연세의대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의료원장님 또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있는 연세의대도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있는 연세의대도 그 의과대학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지가 한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 기부금을 막 모집해갖고 제가 기부금 낸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년하기 전에는 한번 새 건물을 보는 게 소원인데, 가서 저도 우리 의료원장님, 학장님을 많이 졸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연세의대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사과학자는 정의가 아까도 이제 그 여러, 단계가 있지만 오늘 저는 좀 좁은 의미로 해갖고 그 의대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PhD를 또 받은 소위 MD, PhD 육성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그림인데 이제 의사들한테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는 게 왜 필요한가 할 때 자주 나오는 아티클입니다. 여기 골시텐하고 마이클 브라운은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UT 사우스 웨스턴에 있을 때 바로 위층에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고 한 10년쯤 지나서 아주 그때가 이분들이 제 나이쯤이었는데 의사과학자로 이제 많은 롤 모델을 하셨던 분들이죠. 말씀드린 것 잠깐 김종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남전 때 군의관 가지 않고 NIH에 남았던 사람 중에 이제 요 다음에 한 명 더 받으셨는데 10명이나 노벨상을 받아서 의사들한테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면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서 이제 70년대부터 미국에서 MD, PhD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NIH에서 하는 MST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15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50개 의과대학에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한 학년당 한 200 넘죠.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한 5명 정도 매년 MD, PhD를 MSTP 상위 의과대학들이 뽑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긍정적인 지표는 전체 미국 대학 졸업생 중에 2%만 이 과정을 밟는데 아까 김종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그랜트 R01, 미국 전체 MD가 받는 R01 그랜트의 20%를 이 MSTP, MD, PhD 출신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의대 졸업생보다 연구 경쟁력이 한 10배 정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의대로 이제 아주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진료 영역, 임상 영역에만 머무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사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다 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심지어 과학고 학생들은 의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엔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 사회 또 우리 의과 대학과 병원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친구들을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의 리더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이 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모든 의과대학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고서 학생들에게 이제 의대 온 학생들에게 기초를 해야 된다, 또 뭐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있는 연세대학에서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아주 풀리그로운 상태는 아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험을 간략히 앞으로 한 15분, 벌써 7분밖에 시간이 없네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대생 때부터 레지던트 단계,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이죠. 과학기술 과정을 4, 5년 정도 풀리 하는 과정.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에 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학생 때인데요. 이 학생 때는 사실 이제 그 의학 교육도 많이 개편돼서 학생마다 한 3에서 많게는 10학점 정도를 의대 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좀 엘리트 코스로 MD, PhD 과정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단 이사장님이신데 예전에 이제 GS 회장님이실 때 학교에 도네이션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의과대학 학생 중에 나중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PhD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PhD를 꼭 뭐 연세의대 기초학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가서 해도 되고 미국 가서 해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의대 4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등록금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마다 한 2명에서 5명 정도 현재 선발을 하고 있고 현재 총 한 20명 정도 선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임상 전공의 레지던트 단계인데요. 사실 이 단계는 저희가 임상 레지던트 때는 임상 지식과 술기를 획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구에 대해서 맨 처음 플랜에서는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2019년부터 여기죠, 여기 전공의들에게 나중에 전일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 연구 기초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먼저 주도해서 저희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톨릭 의대, 연세대, 아주대가 1기에 참여했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2기 사업에는 이제 차의과대학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대, 생명시스템대, 약대, 이과대학 4개의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이 4개 대학병원에 있는 레지던트 대학원생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기 사업 시작할 때 여기 계시는 이제 김성윤 학장님 그리고 당시 이제 연세의대 학장님 장향수 선생님 현재 차의대 학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의대 학장님이 같이 1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워크숍도 했었고 또 대학원끼리 학점 교류 협정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연세대 카톨릭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레지던트 대학원생들한테 이 연세대 뭐 의대뿐만 아니라 공대 생명시스템 또 카톨릭 의대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최신의 업투데이트한 연구 방법론을
전공의 대학원생들에게 같이 학점을 교류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연세대 공대에서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머신러닝 같은 프로그램들을 대학원생 학생들이 듣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이제 기초 소양을 쌓은 다음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의대생을 마치고 바로 올 수도 있고 레지던트를 마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다행히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한 7,500만 원, 정부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관 매칭으로 2,500만 원 해서 최장 4년 동안 7,500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를 받으면서 이 사업 전일제 대학원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는 의대를 바로 마치고 기초학교실로 온 사람이 6명, 그리고 임상을 마치고 와서 전일제를 한 사람이 28명, 총 34명이 있고, 그 중에 27명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7,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기에 3명이 더 합격하면은 지원을 했는데, 최대 한 30명 정도, 34명 중에 한 80~90%는 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분들이 주로 기초의학을 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예방의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순수 드라이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이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일제 대학원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매년 이제 연말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학부 석사 학생이나 전공의 대학원생, 또 그다음에 전일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장소에서 1박 2일로 모여서 1년 동안 어떤 연구를 했고 애로점이 뭔지 이제 사이언티픽 디스커션도 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합니다. 사실 이 전일제를 하는 학생들은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제 군대 마치고 자기 동료들은 펠로우로 임상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임상 교수님과 한테 또 신뢰도 받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연구한다고 기초학교실에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자기 인생 커리어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갖고 나중에 연구 이제 2단계 이후에 연구를 할 때도 서로 동료로서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이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만 하다가 이제 그 콘소시엄 구성 이후에는 카톨릭대, 아주대에서 하시는 그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잘 돼서 그 이후에 새롭게 이런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 갖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SRI라고 부르는 거는 이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포스닥 나가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중개연구교수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임상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소속이 두 가지죠. 임상학교실하고 기초학교실. 그래서 하루 정도 임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초학교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30명이 약간 넘게 졸업생들이 나왔고, 이 중에 이제 졸업한 지 한 4년쯤 돼서 이제는 어떤 이제 커리어를 잡은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22명이고, 이 중에 이제 4명은 기초학교실에서 교원을 하고 있고,
2명은 회사를 갔고 나머지 이제 7, 80%는 다시 임상으로 들어가서 교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 가장 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분야로 보입니다. 어떤 새로운 같이 연구하다 사실을 발견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초학 출신이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메커니즘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임상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는 이런 질환의 진단에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어떤 효용성이 있고 또 임팩트 가치를 높이는 눈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친구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3분 지났는데요. 간략히 두 분의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분 남았어요. 그래요? 예, 충분합니다. 예. 사실 뭐 여기 김지윤 교수님이나 아니면 또 저희 학교에 있는 지원영 교수님이나 이제 기초를 마치고 순수 기초를 하는 분들도 아주 좋은 사례가 많지만 오늘은 두 친구 사례는 임상 수련을 마치고 제 실험실에 왔던 케이스 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세 교수는 이비인후과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실험실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래서 패치 클램프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들이 세포막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를 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피직스나 수학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매일 밤새고 수술하다가 이제 제 실험실에 대학원생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잘할까. 그런데 한 6개월만 지나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적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과학고 출신이어갖고 우리가 이제 이온 채널의 특성 중에 축전지 성능,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를 재는 개념이 있었는데 새로 발견된 아노원이라는 아이온 채널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아이온 채널의 다이렉트릭 콘스턴트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보고서 논문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르냐 그랬더니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이건 미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수함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과학을 한 사람이 의학 발전을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서는 귀에 있는 많은 난청 질환들이 대개 이온 채널들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 펜드린이라던가 KCNQ4라던가 이런 이온 채널들이 잘못돼서 선천성 난청이 오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성 난청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지금 젊은데도 총 책임자가 돼갖고 2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한상 선생인데요. 이 친구는 의과대학을 들어올 때 수능이나 내신으로 들어온 친구가 아닙니다.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해갖고 의과대학에서 전산 올림피아드죠. 컴퓨터 올림피아드에서 우승을 해서 내신 성적이나 수능 상관없이 선발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다행히 의대에 다닐 때도 성적이 좋아서 내과를 마쳤고 내과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왔을 때 한 7, 8년 전인데요. 그때 저희가 했던 일은 이런 채널이나 이온 트랜스포터의 유전자 변이가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스터디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NGS 툴들이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바뀌어갖고 코딩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었는데 한 7, 8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코딩을 직접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코딩이나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딴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김한상 선생은 자기가 직접 환자 차트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자기가 그 NGS 훌 엑솜 데이터를 자기가 거기서 변이를 보고 양쪽에서 보니까 훨씬 더 진짜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NGS 하면은 후보로 한 작게는 수십 개, 많게는 한 수백 개 변이가 뜨면 그 중에서 진짜 한두 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환자 차트도 봤고 유전자 정보도 자기가 코딩을 해서 직접 봤기 때문에 진짜를 발견하는 능력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저랑 있을 때도 거뜬 좋은 논문 냈지만 졸업한 이후에 셀 등 한 단계 더 높은 논문을 내고 의사과학자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손에 꼽을 숫자인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아까 김종일 교수님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렇게 NIH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중 R1을 받기까지. 다행인 건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액수도 적고 지원받는 숫자도 적지만, 일단 복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따라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난 몇 년 전부터 시작됐고 내년까지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